네,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7명으로 어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반면 격리 해제된 사람은 20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제부터 하루 완치 환자 숫자가 신규 확진 환자의 숫자를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신천지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설대우 교수님, 네. 확실히 대구 쪽의 확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요. 예. 이제 100명대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벌써 사흘째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의미 있는 변화를 거쳤어요. 지금은 확실히 둔화치세에 들어왔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뭐 중급 규모, 그러니까 콜센터 중급 규모와 산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관리 가능한 범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둔화 추세가 한 4, 5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끝을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그래도 아직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제부터는 완치자가 사실 확진자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데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이제 무엇보다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이제 우리가 거의 한 2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증인 환자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퇴원이 많이 되니까 이제 퇴원하시는 분이 확진자 수를 넘어선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좋은 조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둔화 추세로 가고 있고 안정화 기조로 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병원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콜센터 그리고 PC방. 좀 우려스러운 곳은 또 정부 세종청사 이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좀 우려되고 있는데 이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일단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 2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난 2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놓쳤을 때 문제가 어떻게 생긴다고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들이 옛날보다는 더 빨라졌고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어쨌거나 이제 통제가 잘 되면서 집단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께서 상당히 협조를 잘 하셔서 네. 마스크 착용이나 위생 수칙 뭐 등등을 굉장히 잘 지키시기 때문에 향후에 일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일부 산발적으로 전염이 일어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 중에는 가족이나 또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에 있는 목사 그리고 신도들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전히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은 당국대로 이제 경험이 쌓였고 또 이제 심지어는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께서 네. 일종의 행동 수칙이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이제 안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셔서 참 다행인데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이제 유증상자가 주로 감염을 시킨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 가끔 이제 무증상자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무증상자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이제 무증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염은 되었는데 증상을 못 느끼는 정말 무증상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데 경미해서 본인이 미처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파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확진자가 나오거나 동선이 파악되거나 또는 본인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과는 달리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1339에 연락을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고 또 당국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빨리 대처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전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전파가 됐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뭐 방역 당국과 시민들 모두 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조금 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예. 김광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대구 신천지 뭐 창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이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뭐 일단 그 관련 뭐 예배랄지 이제 소모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방역당국에서 다 확보를 했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폐쇄가 됐다고 하고 또 신천지 자체도 이제 폐쇄를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자체는 방역당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정확한지 어쩐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신천지 이 기념일에 한 2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오고 그러면 2만 명은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신천지 측에서는 이번에 그러한 대규모의 모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기념일 예배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모임 예배. 그 사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수천 개, 경우 때는 한 10,000개 이상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자체를 정부에서 아니면 방역당국에서 다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요, 네. 좀 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네.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에 이제 감염법 예방법 자체는 예.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에서는 강제 수사였잖아요. 소환했는데 안 오면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뭐 의심되는 사람이랄지 병이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입원을 안 된다고 한다랄지 지금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진단을 받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난 26일 날 예.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 3법은 감염법 예방법, 음. 검역법, 의료법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염병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로 진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예. 또 만약에 입원을 거부하면 동행명령권이라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예. 강제로 동행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거부를 한다랄지 입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확진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어길 경우에 계속 어길 경우에 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까? 처벌 자체는 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네. 이번에 강력한 조치가 통과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대구시장도 이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만약에 내렸는데 지금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어길 경우에는 엄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결국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반돼서 계속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사법당국에 이걸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신천지 신도나 신천지 측에서는 이걸 준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5,600명 정도 자가격리 해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됐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사실은 뭐 양성 판정 나와서 또 치료받고 또 자가격리 해제됐어요.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해제됐겠죠. 근데 다시 또 양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고 예.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5,600명이 자가격리가에서 해제가 되면 이제 그 사람들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과연 방역당국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신천지 교도 스스로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아무튼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설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퇴원 조치가 될 때 또는 자가격리가 해제가 될 때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될 때는 이제 의심 증상이 없었는데도 동선이 겹쳤다든가 확진 환자를 만났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예. 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못 가서 이제 또 자가격리가 돼 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
바이러스가 아주 양이 적다가 양이 적어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어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거나 또는 이제 14일 동안 전혀 증상이 없어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었는데 이제 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도 퇴원 조치가 되었는데 명백히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양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하나는 진단검사 시스템이 특정한 바이러스 양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그 이하에 있게 될 경우에는 검출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이제 검출 리밋이 한계라 그러는데 검출 한계 밑으로 있으면 검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격리 해제가 되거나 퇴원이 되었는데 재발인이 되어서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예. 이때 재발인이 될 때도 모든 사람들이 재발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싸워서 자기가 지게 되면은 그냥 바이러스가 없어지는데 예. 우리 몸이 어떤 이유로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뭐 스트레스를 주로 많이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적게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양성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뭘 모르느냐면 이렇게 재발현 또는 재양성이 된 경우에 이 바이러스가 과연 남에게 전파를 시킬 정도의 네. 전파력을 갖고 있나? 이거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부 논문들에 의하면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없다. 이것이 이제 거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바이러스 양이 적을 수 있고 네. 또는 양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 방역 역량을 어디에 집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험상 지금 자가격리 해제되는 5천 몇백 명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더욱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면서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우리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한 것처럼 재발현된 이런 경우는 얘도 적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이 높은 것은 어디냐면은 콜센터라든지 예. 새로 확산되는 곳 또는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어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곳 이런 네. 곳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재발인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한번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주의할 수 있는데 콜센터나 이런 곳은 새로운 감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될 곳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에 역량을 네. 집중하는 것이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예. 낫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법적 문제 조금 더 짚어보도록 예. 하죠.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단체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 네. 살인죄로 고발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 취소를 위해서 어제 청문회를 열었는데 신천지 측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법인 취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절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사자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도록 돼 있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들이 청문회 나가서 할 얘기도 없고 예. 얘기해봤자 법인 취소는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 법인 자체가 아마 신천지 측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선교의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자체의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취소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신천지는 물론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종교단체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런 얘기를 법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체적으로는 법에서는 어떤 비영리 단체로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인이 취소가 된다고 해서 신천지 자체가 아예 해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자체는 아마 계속적으로 어떤 종교단체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단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같은 게 감면이 되고 또 신도들이 어떤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공제,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천지 측이나 신천지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협조를 제대로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명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그 없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방역이나 역학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방해를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고 있고요. 그것은 최고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중앙지검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전에 어떤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하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신천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가장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서울 콜센터 부분이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좀 생각보다는 적게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근데 좀 큰 불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뭐 박 시장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좀 동의는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신천지 대국교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된 제일 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라기보다는 중급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신천지 대국교회 이후에 방역 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콜센터 문제만 상당히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산발적인 지역 사회 감염, 산발적인 집단 감염 몇 군데 있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나라는 뭐 이제 큰 불길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콜센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초기 방역이 잘 되어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잘 되고 해서 또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굉장히 잘 돼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더 며칠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며칠 이내에도 큰 불길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문제도 뭐 상당히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후의 방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방역 조치를 좀 더 여쭤볼게요. 남은 불씨를 잡으려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꼭 필요합니까? 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콜센터와 같은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길 때 그 집단 감염에 관여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전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예. 분이거나 또는 전파를 시켰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역학조사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갖춘다고 하면은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콜센터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직장에서 그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집단 감염이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직장들에서는 어떤 방역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콜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콜센터를 전국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예.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조치하는 게 있죠. 우선 하나는 전국 콜센터에서 감염이 일어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콜센터에서도 벌써 꽤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건대 콜센터에서 확실히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콜센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출근하시는 분들의 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출근에 있어서 시차를 둔다든지 또는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차를 좀 둔다든지 또는 직장 생활 내에서도 부득이하다고 하면은 거리를 좀 띄워서 앉도록 한다든지 또는 환기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교대 근무가 있을 때는 교대 사이에 소독이나 방역 절차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직접 그런 위험이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확실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래야 되고 저럴 경우는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코로나19 지금의 사태에서는 이런 조치만 되어도 상당한 방역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도 이 독감에 한 사람이 걸리면 거의 모든 콜센터 직원들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방역 시스템, 그러니까 환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환경이 이제 필요한데 예.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전혀 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불거졌는데 예. 차제에는 이분들의 근무 환경도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노동조합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당국에서 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동대문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PC방에서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동대문구 그 부근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인데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예.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신 분들이 네. 또 PC방에서 남을 감염시키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중 한 명은 또 가족도 감염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게 지금 학교들이 다 이제 쉬고 있지 않습니까? 휴교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PC방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 교회는 또 비교적 청년분들이 좀 대학생들이 좀 많다고 알려져 예, 있고 예. 또 수련회를 갔다 오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에게의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청소년들이 무료하니까 PC방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PC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학교는 닫았으니까 학원은 또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PC방에서 전파가 일어난 것이니까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학원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면역력이 충분한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전파는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희생은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젊은 분들은 나는 뭐 감염이 되어도 크게 병증을 앓지도 않을 거고 나는 뭐 자가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빨리 뭐 치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감염이나 전파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무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옮길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경로당이나 이렇게 해서 옮길 수도 있고 또 정작 희생을 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사회가 전체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다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희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원, PC방, 노래방 이런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감염 확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예.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떻게 이런 그 노래방이나 PC방 뭐 이런 곳에 가는 것을 좀 통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그분들도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PC방이나 동전 노래방 그분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청소년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문제가 있으니까 집에만 있어라. 애들이 있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또 문제되는 것이 23일까지 휴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휴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좀 더 4월까지 학교가 휴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또 국민 청원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정부 당국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교를 하면 학교 내에서 감염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학생들 어디다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동전 노래방, PC방 가고 자기들이 어울려서 하면 결국 마찬가지가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건데 아마 이제 방역 당국이고 또 교육 당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교육부 자체는 휴업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 2단계까지 이제까지 했는데 3단계를 가면 이제 8주 정도를 학교를 휴교를 하는 거죠. 휴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법정 수업 일수가 있어요. 보통 180에서 한 190이 되는데 예. 이제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예. 단순히 뭐 휴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서로 어울리고 뭐 학원 다니고 그러면 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질병본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휴교를 더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 굉장히 더 많죠. 예. 서울대 교수님, 이게 네. 방역 차원에서 휴교령이 내려진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휴교령을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휴교령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일단 밀집된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산 때는 모두 휴교령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만 안정세로 접어들면
어느 정도 휴교령을 풀어도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풀 수는 있는데요. 네. 이때 풀 때도 이제 고민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통제가 되거나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성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어떤 타이밍에 이 휴교를 해제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타이밍에 휴교를 더 연장을 할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가 지금 휴교가 돼 있으니까 학원이나 PC방이나 그 이외에 또 또래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EBS가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양이나 아니면은 학교 수업이 못된 이런 부분의 일종의 뭐 보충 수업이라 그럴까요?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해서 EBS를 통해서 한 2주나 3주 정도의 일종의 이제 본격 수업을 하기 전에 워밍업이나 좀 학교로 돌아갔을 때의 준비 이런 거를 EBS를 통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같이 의논을 해서 좀 아무래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좀 네. 지켜봐야 할 것 쉬운 같습니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도 교육부도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이 정부 세종청사가 지금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른 부처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양상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양수산부 쪽에서 먼저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네. 다른 데서 해양수산부로 옮겨갔는지, 이건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거리가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세종청사 부근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KTX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출퇴근 버스가 있는 줄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혹시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세종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방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정부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 중요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만일에 감염 확산이 더 심화된다 이러면은 이제 곳곳에 이제 폐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예, 예. 되면은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일단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통제를 해야 되니까 조기에 격리 조치를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단을 빨리 동원을 해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비상 상황에 이렇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서 좀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 내에서 방역이 좀 느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네. 굉장히 개인지 유세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특히 나는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부종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가 네. 그 정부종합청사가 이게 약간 용의 모습을 하면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특히 예. 아마 옥상 부분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게 한 4.5km 된다고 그럽니다. 하늘공원이라고 해서요. 그렇죠. 이 동마다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뭐 거기 4.5km를 뭐 산보를 한다랄지 아니면 뭐 그 식당 자체도 한 곳에서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식당이 아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식당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메뉴 같은 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에 있는 식당도 갈 수 있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종합청사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우리가 쉽사리 예단을 해서 뭐 논란거리를 만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잖아도 지금 정부 세종청사 연결 통로라든지 육상 정원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차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이셨고요.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